자, 좀 늦게 녹화해서 죄송해요. 자, 일단 그래도 이 부분이라도. 자, 컬러 두 번 썼다는 얘기는 뒤에 것만 적용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익스플로러는 제대로 지원 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사이즈를 썼을 때 앞에 거는 구형 브라우저, 뒤에 거는 신형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되게 뭔가 맥이 안 맞죠. 통일. 자, 반드시 통일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H1에서는 지금 이렇게 규격과 백그라운드와 이런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알겠어요. 포지션 일단 뭐 봐야 되니까. 그런데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 H1은 링크 기능이 없나요? 뭔가 클릭하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A를 어떤 클래스 네임을 통해서 사이즈를 주어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더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건, 이건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있습니다. H1에 이미지를 넣으시면, H1에 이미지를 넣으면 그 위에 올라앉은 A가 사이즈를 주잖아요. 배경값이 투명하면 똑같이 그냥 A에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혹시 알고 하셨나요? 네. 결국 이미지는 A에 들어간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좀 고급 기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크롬이나 다른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지 딱 갖다 대고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바탕화면에 끌고 내리면 받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H1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고 A를 동일한 사이즈를 주면 A를 선택하고 드래그 하니까 A 안은 정작 이미지가 없으니 다운받아지질 않겠죠. 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알고 기술을 쓰셨으면 굉장히 대단하신 거고, 모르고 썼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귀찮아서겠거나 아니면 원디 본디 실력이 뛰어나서 그냥 안 해도 잘 하시는 거거나. 네.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얘 사이즈가 왜 100% 100%죠? 그럼 이 클래스 네비 박스가 감싸고 있는 부모 박스는? 부모 박스의 크기를 따라줘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그 유출을 해보는데 얘란 얘기 같아요. 그러면 헤드박스와 가로와 세로가 어떻게 됐다? 100%의 300픽셀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겠죠. 그래서 H1의 앱솔루트를 쓰신 것 같아요. 왜? 헤드박스에 내비게이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 로고 어떻게 넣지? 그래서 로고를 포지션을 띄워가지고 넣으면 되겠구나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나오니 결국 내비게이션도 포지션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자꾸 포지션이 들어가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포지션은요, 남발하시면 굉장히 안 좋아요. 시스템 저하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언제 쓴다?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의미와 쓰임에 맞게끔 쓰시는 게 맞아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위 뭐랑 똑같으냐?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대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신용카드든 대출이든 상황이 된다면 막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금이 있는데 집담보 해가지고 대출 막 받아낼 수 있잖아요. 카드 10개고 20개고 만들 수 있잖아요. 저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5개가 되는데,
한도가 막 700, 800씩 돼 있어요. 막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한 1억 가까이를 카드를 쓰는 거죠.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그쵸? 왜? 필요한 곳에 쓰려고. 정말 필요한 곳에 상황에 맞게 쓰려고 신용카드와 대출을 쓰시는 것처럼 포지션 똑같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더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페이지와 오른쪽에 있는 결과물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코딩한 쪽이 조금 더 정리가 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바꾸시나 봐요. 자, 내용도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점점 왼쪽 그림보다는 조금씩 더 진해지는 감이 없지는 않아요. 진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해당하는 명도답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만드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에서 자 그냥 덜렁 이렇게 쓰시면 HTML인지 모르겠죠. 물론 위에 써있긴 하지만 조금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SS 검사 이상 없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아웃라이너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셨군요. 자, 로고부터 쭉 들어갔는데 이 사이트의 이름은 현재 로고입니다. 로고라는 사이트에는 어떤 로고를 파나요? 알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긴 한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보세요. 잉? 이거는 거의 버튼 아닌가요? 제목으로 보기엔 조금 그런 것 같죠? 자, 이 자체를 일부러 좀 소위 말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약간 노이즈 마케팅처럼 한 거라면은 정확한 용어가 생각 안 나서 자, 그런 식으로 하신 거라면은 나쁘진 않겠지만 제목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약간의 디테일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2021년 신상품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들을 조금씩 보면 뒤로 갈수록 오히려 정리가 오히려 잘 된 케이스가 많고요. 회사 소개라고 하는 것 좋아요. 좋지만 약간의 살을 붙여서 어떤 회사의 이름을 추가로 달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혹시 이건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CS 약어잖아요, 이거. 약어는 어떻게 해라? ABBR 태그를 통해서 쓰시고 ABBR 안에다가 타이틀 CS가 뭐였죠? 커스터머 서비스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름을 풀네임으로 써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하게 SNS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SNS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를 딱 들어갔더니 인덱스에서 바로 이렇게 딱 처음 하실 때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메인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가 아니라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로케이션은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지금 호소님은 윈도우를 만드셨잖아요. 윈도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로 디렉토리가 방향이 달라요. 슬러시를 바꾸셔야 돼요. 마찬가지 아래도 윈도우 기반에서는 역슬러시로 경로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브라우저나 뭐 사파리나 다른 OS들은 전부 다 슬러시로 기반을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충돌이나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일반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웹이다 보니까 웹의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꿔서 써놓으면 레이아웃 001이 메인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페이지가 메인으로 뜨겠죠. 차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뭐 메인 이렇게 둬야지 하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상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거 포지션을 갈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죠? 위아래 잡아놓고 오히려 포지션을 간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만 포지션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것도 잡아내면 이렇습니다. 선택하는 아이로 오른쪽 끝에 갖다 대면 떠요. 안 뜬다, 여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지금 튀어나간 아이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뭔지를 꼭 확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점검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우스 스크롤로 쭉 움직여 보는 거죠. 뭐가 있나 이러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튀어나가는 아이가 보여요. 네. 이거에 의해서 스크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 P가 뭐지? 자, 어드레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어드레스의 사이즈를 봤더니 100%라고 되어 있고 패딩이 들어가 있는데 박스 사이징이 없으니까 100% 크기 기준으로 더 커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컴퍼니 어드레스라고 하는 아이에 연결되어 있는 CSS에서 컴퍼니 인포메이션과 컴퍼니 어드레스의 패딩 자리에다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써 주셔야 사이즈는 자, 정리가 될 거고요. 또 있나봐요. 근데 밑에서는 지금 꽉 찬 처리가 됐죠. 그 얘기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레벨이 있다. 하나가 아니더라. 찾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찾아서 그 다음 것도 해결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위에 거 아까 포지션 있던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HTML 문서에서 헤더에 들어가 있는 H1과 내비게이션 그리고 글로벌 내비게이션 파트가 있었는데, 자, 이거를 조금 수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쭉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거 헤더박스는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네. 그냥 여기서 할게요. 따로 헤더박스.css 라고 하나 만들어줘서 데이터들 원래는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냥 통으로 뜯어서 집어넣고 import url 헤더박스 css를 불러오시면 결과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관리하기 좀 더 편하겠죠. 자, 푸터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쪽이기 때문에 밑에다 따로 만들어 줘야 되긴 하지만 임포트는 먼저 불러오는 게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안 그럼 동작 안 해요. 자, 그래서 푸터도 만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따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맨 아래쪽에 있는 자, 푸터 영역을 자, 꽤 많죠? 지나간 것 같은데? 바이닐 베스트 여기군요. 쓱 뜯어서 넣어주시면 결과는 날아갔다. 왜 날아갔지? 안 불러왔나 보군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순서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냥 아예 임포트로 중간에 이 내용들을 채워줘야겠죠. 자,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드셨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럼 저는 헤더박스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이 많아서 일부러 쪼갠 것도 있어요. 자, 내용상에 보면 헤더박스를 처리해 놨고 레러티브 막 들어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자,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들어가는 아이들 전부 다 우선은
주석을 딱 걸어놓고, 자, H1부터 처리하겠습니다. 포지션 필요가 없어요. 포지션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자체가 좌우 기준으로 가운데 배치를 해야 되는 아이니까 마진 오토 쓰시면 결과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아까 포지션이 있던 것 같았는데 포지션이, 자, 다른 거에서 그냥 확인할게요. 자, 위에서 30픽셀 내려와라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H1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헤드박스에서 패딩 탑으로 걸어주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럼 결과는 똑같이 내려옵니다. H1을 가지고 마진탑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버리면 감싸고 있는 랩 자체를 끌고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니까. 자, 여기에 아까 있던 요 컬러 필요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패스, 300피스 일단은 그대로 두는 걸로 하죠. 자, 렐러티브 일단 살려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결과를 확인했더니, 자, 내려왔고 이제 내비게이션 부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파트에서, 자, 요거 아니고요. 랩 안에 이거 아닌데? 이거죠. 자, 내비 박스가 있고 처리가 있습니다. 저러면은 이것도 조금 수정할 것 같아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자체가 사실 더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얘도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글로벌 내비 에이리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자리 들어가고 여기에 제목을 놓고 이 자리에 목록을 감싸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자, 잠깐만,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전체 내비게이션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자,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DIV로 할게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아이니까 DIV 넣고, 그 다음 사용자 조인, 로그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앞뒤 띄우시면 이것도 다 인식해요. 로 자인, 그 다음에 조인. 자, 얘네들만 따로 위치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얘랑 사용자 내비게이션 2와 3가 같이 묶여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얘도 div 에다가 클래스 UND 써주시면 됩니다. 유저 내비게이션, 뭐 유틸리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를 UNB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유저 내비게이션을 쓰시면 되겠죠. 자, 제가 뭐 했냐면 큰 영역 안에다가 사용자 내비게이션 파트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내비게이션 파트를 쪼갰어요. 일부러 쪼개놓은 상태고요. 자, 일단 잠깐 사용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를 지우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내비박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내비박스가 오른쪽에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 자, 얘죠. 가로값 100%, 높이값이 100%가 들어갈 이유는 일단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선은 오토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임시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어디 갔죠? 자, 내비박스 가로 높이 오토 안에 들어가 있는 값. 아, 그러네요. 이거 애초에 동작도 안 했었다는 얘기군요. 네, 됐네요. 자, 그럼 아까 디자인한 거 슬쩍 봤더니 줄 넣고 사이 간격 띄워서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해당하는 이 선에다가 보더 탑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시로 놓고 색상 넣고 해서 컬러 만들어 넣으시면 선이 생기겠죠. 이 아이를 기준으로 위아래 공간을 만들어 넣을 거니까 저는 이 보시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진, 탑, 그 다음에 패딩, 탑 하시면 자연스럽게 공간이 위아래가 처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우의 공백도 처리하실 거라면 100% 사실 굉장히 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줄여서 필요하다면 뭐 맥스, 위드 같은 걸 이용해서 전체 값 랩이 1280이니까 약간만 줄인다 라고 하시면 뭐 1200픽셀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80이라고 하실 때 실제로 1280이 아닙니다. 왜냐면 컴퓨터의 경우는 1280 모니터 기준으로 놓고 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줘야죠. 그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저건 제가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사이즈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마진 오토를 한 상태에서 위에 공백을 주는 거고요. 패딩 탑을 준 상태에서 좌우의 공백을 조금 더 주겠다 라고 하셨을 때 좌우를 얼마나 줄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한 20픽셀에 아래쪽도 한 10픽셀 주시면, 자,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아래로 공간이 생기고 좌우도 공간이 생기는 형태를 만들겠죠. 자, 저렇게 해주셔야 사이즈가 제한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려놓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일단 얘가 보이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얘를 플롯 레프트 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UL에다가 뭘 걸어 주시면 돼요. 클리어 픽스 하시면 옆으로 나란히 갔을 때 위아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비 박스 안에 UL에 대해서는 가로값, 사실은 이거는 안 써도 이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안 썼으니 해놨으니까 굳이 안 해 하지 마시고 주석 걸으라고 한 이유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LI를 플롯 레프트 사용하시면 옆으로 나란히 배치가 될 거예요. 이때 마진 레프트 사용하거나 라이트를 사용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띄워주시는 거고, 이 중에 퍼스트 차일드를 이용하신다면 마진 레프트를 지운다라고 설정해서 간격 설정이 되겠죠. 뭐 어떤 분들은 플렉스를 배우신 분들은 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플렉스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옆으로 쭈르륵 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비트인이나 뭐 이런 거 설정하시면 알아서 양쪽 끝으로 쫙 따다닥 먹어요. 문제는 뭐예요? 익스플로러는 아예 안 먹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하면 사실 반응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지지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기본 툴도 못 잡는데 모든 페이지를 다 플렉스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페이지가 다 익스플로러는 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처리가 됐다. 이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숨겨놨던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자, 이 아이죠. 얘가 유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오른쪽 상단에 올라가 줘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 써야죠. 왜 뒤에가 있죠? 자, 먼저 쓰신 거는 유저 내비게이션인데 왜 글로벌이 먼저 들어가고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오른쪽에 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헷갈립니다. 그리고 GNB 내비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내비게이션 내비 에이리어라는 뜻이죠. 이름 한번 다 상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아이에서 저는 일단 간단하게 가로가 임시로라도
써보겠습니다. 그럼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어디 갔을까나? HTML 저장 안 했나? 자, 내비게이션 안에 자, 사용자 내비게이션과 글로벌 사용자 내비게이션 높이 값이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네. 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오타 났으니까 수정하고요. 봤더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니라 오른쪽에 배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그 다음에 탑 제로, 일단은 라이트 제로 쓰시면 위치를 기준으로 누구 감싸고 있는 레러티브를 기준으로 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 값이 조금 더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랩에서 아니다 헤드박스에서 탑을 30 주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조금 더 많이 주셔야 공간이 더 나올 거고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 나는 더 공간을 많이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 유저 내비게이션에서 탑 부분을 줄이셔도 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내려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이디 랩이 있잖아요. 아이디 랩을 이용해서 패딩 탑 20픽셀이라고 주시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통째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매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뭐냐면요, 왜 헤드박스는 가로값을 100% 했을 때 보이는 형태가 꽉 차는데 이상하게 아이디 랩은 1280일까요? 그거 참 희한하네요. 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뭔가 코드가 은근히 좀 이상합니다. 자, 120RPM 맞는 것 같기도 한데 80RPM이네요. 근데 왜 두 개 사이즈가 다르죠? 1280을 RPM으로 바꿨더니 80이네요. 120은 1920이네요. 왜 둘이 사이즈가 다를까요? 둘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면서 뭔가 조금씩 계속 결과물이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결국에 그것 때문에 뭔가 틀어져 있던 거 있었고 맥스 위드를 1280이 아니라 더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게 있네요.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이런 거 있어요. 1280 기준, 아니 여기 1200 기준으로 뭔가 처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비박스 자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걸로 잡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포지션 레러티브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헤드박스 기준으로 볼 거예요 라고 한다면 맥스 위드를 1200 픽셀이다 언급을 해주셔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이렇게 쏙 들어와서 똑같이 배치가 됩니다. 당연히 마진 오토를 해야 추가적인 작업으로 배치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서야 사용자 내비게이션 가로가 800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안에 들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어 해가지고 뭐 오토 주고 플롯 라이트 쓰시면 사이즈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겠죠. 네. 플롯을 쓰면 안에 들어있는 내부 요소가 플롯이 되어 있으면 부모 요소가 오토를 주었을 때 얘는 자신의 부모 기준이 아니라 자식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 잘 기억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추가적인 작업들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이게 없어요. 새로치 누르고요. 포커스는 있거든요. 마우스 올렸을 때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겸사 로고 같은 경우는 H1은 로고가 보이는데 A 링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SOUND 로깅어 하여튼 이름 쓰시고, 이 H1 내부에 들어가 있는 A는 블럭 사이즈 주셔야 똑같이 링크가 되게 될 텐데, 얘는 또 왜 안 나오지? 자, 뭔가 참 많은 아이들이 있네요. A 사이즈가 없다고? 높이값이 오토군요. 근데 이미지 어떻게 나왔지? 아, 최소값 때문에 쉽지 않군요. 헤이트 들어갔습니다. 이때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이렇게 뭘로 잡혀요? HTML 문서로 잡히죠? 근데 A에다 백그라운드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땡겨와요.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내 포트폴리오 이미지들을, 자료들을 올려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캡처해 가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땡겼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쓱 클릭, 링크 없네? 그럼 그 부모에 있나? 있네? 갖다 쓰겠죠 사실은. 그래서 한동안 많이 유행을 하다가 요즘엔 좀 덜 하는 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부분 헤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HTML 코드 부분을 너무 포지션을 남발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시면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전체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드리면서 겸사 H 해당하는 영역들을 그냥 무턱대고 위에 제목이 아니라 쪼개라. 쪼개면서 하셔야 되고, 자, 제가 미처 못 본 게 있네요. 코드라인을 꼭 이쁘게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또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하지 않을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확인하시고, 자, 제목, 내용 쭉 있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세요. 이렇게만 봐도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까 H5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만나보라는 건지, 이게 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못하는 건 신경 안 쓸게요. 자, 나머지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일단 패스를 하는데, 요거 이렇게 쓰시면 에러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가독성을 위해서 일부러 띄우지만 반대로 HTML은 띄우면 에러예요. 그래서 id 띄우고 는 띄우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두 가지 상황을 같이 아예 반대되는 형식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습관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일단은 더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SNS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숨길 거면 FB 로고가 아니라 아까 저 회사 이름 뭐였죠? 모르겠다. 회사 페이스북 내용 바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겠죠. 어차피 숨길 거라면 더더욱이요. 자, 플러스 아니면 진짜 플러스. 그래서 어드레스, 주, 상호, 자, 엔티티 코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 오케이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부분 사업자 정보 확인이라는 부분 한번 볼게요. 왜냐면 저 파트를 그냥 구분 없이 쓰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쭉 보면 그렇죠. 이거 누가 링크인 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언급할 수 있게끔 뭐 시각적으로 밑줄을 하나 더 넣어 주신다던가 글씨를 키우신다던가 색깔을 다르게 한다던가 추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봐드렸어요. 사실 전체를 본 건 아니고 그냥 파트 중간 쪽에서 대놓고 보이는 문제점들만 우선은 확인해 보았습니다.